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인이 팔 때 보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게 위자료로 취득한 거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이혼과 관련한 세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줬는데도 세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혼은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과정이고 또 뭐 기쁜 일은 아닌데, 이런 일에 있어서까지 세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혼에는 뭐 사람 간의 관계가 갈라선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갈라서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이 이전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이전되다 보면 당연히 세금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부 간에 생기는 증여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이혼에 관해서 세금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혼을 할 때 그냥 남편과 부인이 서로 빠빠이 하고 헤어지면 뭐 그게 간단하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재산이 분할되거나 아니면 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하면서 재산이 구분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재산의 이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혼을 기준으로, 이혼 전에는 이제 부부 간의 증여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재산의 이전이 이혼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남남 간의 증여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증여일 때는 뭐 아시다시피 6억 원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남남일 때는 뭐 증여 재산 공제가 없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이혼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이제 세금 문제니까, 요때는 이제 재산이 이동하게 되면 그 원인이 보통 위자료 아니면 재산분할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위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의 귀책 사유자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한테 일종의 그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부부가 공동으로 벌었던 재산을 각각의 본인 기여도만큼 나눠 갖는 거가 되겠죠. 그게 명의가 누구였던지 간에. 근데 사실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됐던지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현금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다 할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왜 발생하냐 하면, 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원인으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동하게 되면 이제 그때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위자료로 만약에 부동산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부인한테 남편 소유, 그 남편 명의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부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자료 자체는 일종의 채무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를 위자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채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담부 증여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것도 양도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걸 어려운 말로 이제 대물 변제라고 하는데, 남편이 위자료로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을 했다는 거죠. 변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재산 분할의 의미는 그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애초부터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소유권만큼 나눠가지고 갖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는 것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의 이전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특별히 이쪽 소유권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하나 이제 여기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부동산이 명의 이전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명의 이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는 건 양쪽 다 같으니까 뭐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 시에 그 명의 이전을 한다는 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 문제를 정리하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다 이럴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양도소득세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당사자,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아내한테 준다 그러면
남편한테 발생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아내한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 된다 이러면 특별히 뭐 취득세 외에는 발생하는 세목은 없고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여로 오고 가게 된다 그러면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겠죠. 단 이혼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혼 후라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때도 등기 원인이 뭐 어떤 거라도 실질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혼 위자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혼 전이니까 지급하는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재산 공제 6억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도 실질이 만약에 위자료인 게 밝혀진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등기 원인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을 했을 때 이제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이 각각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그게 위자료가 됐던 재산 분할이 됐던 명의를 부인한테 이제 이전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지난 다음에 부인이 그 받았던 부동산을 팔 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대가는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이게 위자료로 지급해서 부인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이혼 때가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이 위자료로 지급받는 그 시점에 시가가 되겠죠. 근데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그 부동산의 애초 취득 시기, 그러니까 이혼 전에 처음 샀을 때 그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 취득 가액도 그때 취득 가액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인도 취득할 때부터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명의가 누구 거였는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부인도 처음부터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도 처음 샀을 때 그 취득가액으로 사용하게 되고, 취득 시기도 처음 샀을 때가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인이 팔 때 보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게 위자료로 취득한 거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 문제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혼이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걸 거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세금 문제도 이혼 당시에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겠지만 조금은 챙겨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